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상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렉서스의 대표적인 중대형 SUV죠. RX 5세대로 완전 변경한 신형을 갖고 와봤습니다. 렉서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채택을 했고요. 고급감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대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얹었으니까 그만큼 또 많은 소비자분들께 주목을 받기에도 충분한 차인데, 이 렉서스식 프리미엄을 정말 잘 해석한 이 대표적인 SUV RX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RX의 앞모습입니다. 특히 완전 변경으로 오면서 이 존재감이 상당히 강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시계 형태로 살짝 꺾어져서 들어가는 이 스핀들 그릴의 형태는 기존과 같지만, 이 범퍼와 그릴 그리고 램프 사이에 경계가 없는 이 심리스 형태의 디자인을 채택을 해서 무언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잘 전달해 줍니다. 실제로 커다란 렉서스 마크, 그리고 그 위에 차체 컬러와 동일하게 칠을 해놨고, 바로 밑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또 큼직하게 뚫려 있죠. 그리고 무언가 딱 각 잡힌 경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확실히 요즘 디자인 트렌드 렉서스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수직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이 어마어마합니다. 존재감이 실물로 보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헤드램프의 형태도 상당히 날카롭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살촉 모양의 주간주행 등을 비롯해서 램프 자체의 크기도 꽤나 큼직한 편이고요. 이 그릴이라든지 범퍼에 이렇게 날카롭게 꺾어지는 부분과 굉장히 잘 통일감을 맞춰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옆모습은 다분히 중대형 SUV다운 굉장히 큼직한 차체가 인상적입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크기도 큼직큼직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캐릭터 라인, 렉서스만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 우아하면서도 굉장히 듬직한 모습을 잘 살렸어요. 직선으로 굵직굵직한 라인보다는 곡선을 살리면서도 뒤쪽으로 갈수록 한층 더 풍부해지는 이런 팬더라든지 이 C필러의 이런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차가 커 보인다, 우람해 보인다, 덩치 있다 라는 모습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휠도 꼽을 수가 있는데 무려 21인치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이 차체와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실물로 보면 상당히 큰 SUV다 라고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휠 디자인 정말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도어 쪽에 붙어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미적 감각을 키웠고, 도어 캐치 역시 전자식으로 열립니다. 이런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신기술도 아낌없이 탑재를 했다. 그 다음에 필러를 감싸는 요 유광 블랙이라든지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무광 크롬의 조화까지도 정말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태는 앞으로 바뀔 렉서스 SUV 라인업의 디자인 패밀리 룩을 적용을 했습니다. NX에서 처음 선보였죠. 그 다음에 RX로 넘어왔는데, 일단은 렉서스 로고가 보이지 않아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죠. 대신 렉서스라는 커다란 레터링이 붙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램프와 램프 사이를 가로로 아주 길게 이으는 요즘 자동차 테일램프의 디자인 트렌드죠. 렉서스도 아낌없이 또 따라하고 있네요. 이런 모습도 정말 멋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LED로 아주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차의 성격과 여러 가지 성향을 알 수 있는 RX450H 플러스 AWD 배지까지도 깔끔히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특히 이 뒷유리 창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간 대각선으로 보면 쿠페형 SUV 같다라는 느낌도 주고요. 그렇다고 또 정 뒷면에서 보면 온전한 SUV의 형태도 띠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런 디자인이라는 부분 RX 정말 아주 잘 해내고 있고 완성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렉서스 RX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관만큼이나 실내에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먼저 이 센터 패시아의 형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대칭 구조, 수평과 수직을 강조하기보다는 조금 더 운전자 중심적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 시선 포인트, 눈에 둘 곳이 다양하다, 그만큼 화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을 중심으로 커다란 블랙 패널이 통으로 감싸져 있고요. 송풍구 디자인도 이 운전석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살짝 위쪽에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또 조수석 디자인이라든지 정 가운데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선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계기판 안쪽의 그래픽은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렉서스의 전형적인 정 가운데 센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양 끝에 게이지가 표현되어져 있는, 크게 뜯어고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기판만 보더라도 충분히 주행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건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면적도 상당히 커졌고, 이렇게 살짝 터치만으로도 내가 어떤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전부 다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정 가운데 화면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공조장치까지 통합으로 화면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크기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솔직히 이 안쪽에 그래픽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눌러볼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은 아낌없이 다 제공을 한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역시 아틀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토요타와 여러 가지 또 제휴를 맺고 전용으로 또 개발을 했죠. 제가 아낌없이 늘 얘기하지만 아틀란 앱이 좋아요. 네, 이거 싫으면 무선 애플 카플레이 쓰면 돼요. 당연히 지원을 하죠. 네, 이런 부분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혀 깔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외에 공조장치 시스템, 뒷좌석도 터치로 여기서 조작이 가능하니까 쇼퍼 드리븐의 역할로도 충분히 수행을 해낼 수가 있고, 버튼율을 정말 최소화했어요. 네, 딱 필요한 것들, 볼륨이라든지 뭐 앞뒤 유리 성해 제거 정도까지만 버튼으로 되어져 있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터치로 되어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 터널 같은 경우는 이 너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요렇게 큰 너비의 센터 터널 갖고 있는 차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상당히 넓은 사이즈를 제공한다. 이 말은 곧 안에 수납할 부분이 굉장히 여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안쪽에도 위치해져 있고 깔끔하게 덮개로 쫙 열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별도의 수납 공간도 진짜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USB C 타입, 일반 타입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변속기는 상당히 앙증맞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아주 짤똥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을 깔끔하게 또 감싸 놓았는데 딱 우리 주행에 필요한 버튼들로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다음에 주행 모드라든지 EV 모드의 버튼이 2가지나 위치해져 있거든요. 그만큼 진보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렉서스 차를 타면서 가장 많이 칭찬을 받는 부분,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마감, 소재 퀄리티에 있습니다. 아, 진짜 놀라워요. 뭐 이렇게 뭐 파격적으로 바뀐 디자인이야 뭐 그렇다 쳐도 이런 마감과 소재 퀄리티 보고 있으면 솔직히 독일차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뛰어난 게 렉서스식 일본 프리미엄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마감 기술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죽과 우드 퀄리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이렇게 스웨이드를 활용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정말 푹신푹신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시선을 살짝 위쪽으로 두고 이 천장을 보면 말이 안 나와요. 예, 이렇게 선바이저 같은, 와,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깔끔하게 잘 마감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차급 2단계, 3단계 이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크 레빈슨 사운드 시스템 뭐 수십여 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섬세한 배려의 흔적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센터 콘솔 이렇게도 열 수 있고 요렇게도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을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끝단에서 살짝 속도를 줄이면서 조금 더 안전에 집중한 모습, 트르륵 올라가는 요 느낌이 진짜 렉서스만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뛰어납니다. 각각의 버튼을 돌리고 누르고 만졌을 때 그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리고 조명 부분도 무드등 같은 경우도 앞쪽에 우리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탔을 때 그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게끔 간접 조명을 활용하는 능력도 정말 뛰어나죠. 이런 부분이 렉서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정교한 일본 장인의 고집, 그 정신이 돋보이는 이 소재 퀄리티 한번 느껴보시면 유럽차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납니다. 렉서스 RX 2열에 들어왔습니다. 와, 2열 공간 1열만큼이나 깊은 만족을 안겨다 줍니다. 야,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선 2열에 어른들을 모시고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일부러 좀 맞춰놨을 때 기준이에요. 이 무릎 공간, 말해 뭐합니까? 엄청 넓습니다. 뭐 이거 안 돼요. 무척 넓고, 그 다음에 머리 윗공간도 SUV답게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죠. 무엇보다도 이 시트의 퀄리티가 진짜 끝내주는데요. 네, 특히 가죽을 안쪽까지 상당히 깊게 말아 넣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끝부분부터 허벅지가 닿는, 이런 신체가 닿는 면적이 생각보다 꽤나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착좌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편의 품목을 좀 살펴보면 통풍 시트, 열선, 그 다음에 공조장치, 송풍구, 전용 USB 충전 포트, 여기에 조수석 워크인 기능까지 있어서 알아서 이렇게 별도로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쪽에는 컵홀더와 함께 별도의 수납 공간 또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엄청나게 큼직하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햇빛 가리개, 마크 레빈슨 사운드 기본으로 제공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은 그냥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전동으로 되거든요. 이거 한국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 뛰어나네요. 마지막 트렁크 한번 가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렉서스 RX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공간 충분히 나와줍니다. 상당히 큼직하게 네모 반듯하게 나오고요. 이 양 옆에 침범하는 공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혀놨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골프백 여러 개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 명이서 즐겁게 라운딩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2열 시트가 접히는 이런 편의까지도 갖췄어요. 물론 이 접히는 각도가 조금 바틉니다. 그래서 풀플랫까지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네, 너무나도 넓은 그리고 만족스러운 공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렉서스 신형 RX 이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렉서스 코리아에서 한국 시장에 이 RX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왔어요. 네, 칭찬할 부분이죠. 먼저 RX 350H, 그 다음에 450H 플러스, 또 하나 500H F 스포츠까지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그리고 조금 더 성격을 달리한 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는 이제 허리를 담당하고 있죠. 450H 플러스 풀타임 4륜구동 시스템 맞물리고요. 여기에 18.1kWh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합을 맞춥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2.5L 자연흡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CVT 변속기예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 최고 출력이 한 300마력 살짝 넘어가는데요. 가장 큰 만족을 줬던 부분은 단연 정숙성입니다. 네, 렉서스의 정숙성 빼놓으면 섭하잖아요. 그런데 신형 RX 이 정숙성이 한 차원 더 높아졌어요. 네, 여러 가지 흡차음재 느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파워트레인이 특히 이 회전질감에서 주는 소음을 말끔히 잡았습니다. 우리가 CVT 변속기 하면 막 어딘가 모르게 막 웽 거리면서 조금 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 심지어 조금 더 깊게 가속 페달을 밟아도 그렇다 할 엄청 듣기 싫은 소리가 난다?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이 정숙성이라는 부분은 한 차원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총 출력 309마력이 주는 힘은 넉넉합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굴리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 아니면 조금 더 역동적인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스포티하게 뻗어나가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답답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노멀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이 파워 게이지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굉장히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돌리면 아주 멋있는 계기판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지금과 같이 빨간색 계기판을 바라보며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았을 때 이 뻗어나가는 게 빠릅니다. 네, 확실히 빠르고 이 고속 안정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언제 내가 이 속도를 지금 달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이 동력 전달, 다시 제가속에 들어갔을 때 이 끊김없이 정말 매끄럽게 이어주는 이 느낌이 단연코 자연흡기 엔진이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CVT 변속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우리가 요즘 다운사이징 터보차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 지연 현상, 끊김 이런 거 좀 너무 아쉽잖아요. 네, RX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다루는 렉서스의 능력 진짜 고도화되어 있고, 단연코 하이브리드 장인답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아주 속 시원한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기판에 RPM 게이지처럼 이제 각 구간별로 숫자도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 변속기이지만 마치 다단화된 변속기를 모는 것 같은 나름의 즐거움도 같이 느낄 수가 있죠. 자, 다시 주행 모드를 노멀로 돌려놓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조용하게 움직이는 이 매끄러운 감각이 또다시 인상적인 렉서스 특유의 이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쇼퍼 드리븐의 역할로도 뒷좌석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 그리고 패밀리 SUV로서의 가치가 진짜 뛰어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서스펜션입니다. 승차감이라는 부분이 독일 차와는 확실히 달라요. 네, 오히려 이 국산차, 특히 한국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 세팅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승차감에 잘 포커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스티어링 휠을 급하게 꺾거나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뭔가 막 절도 있게 떨어지는 이런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롤을 허용한다거나 위험한 상황은 오지는 않아요. 빠르게 차선을 이어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이 진흥화된, 조금 더 개선된 파워트레인과 함께 세시가 받쳐주기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더 소프트해도 엄청 물렁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그냥 여유롭게 달리면서 한국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 탑승자 모두에게
꽤나 쾌적한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서스펜션 세팅이 이 차한테는 더 잘 어울린다. 뭐 솔직히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패드 시프트가 달려있지만 조금 더 극한의 역동적인 주행을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차의 성격을 고려하면 말이죠. 그런데 저는 뭐 이 차를 가지고 맨날 와인딩 탈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 뒷좌석 그리고 탑승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지금의 세팅이 더 마음에 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의외의 장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네, 제동력. 솔직히 브레이킹 그 자체는 무난무난해요. 이렇다 할 특징을 찾기는 힘든데 제가 여기서 너무 만족스럽게 다가왔던 건 회생제동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를 탔을 때, 특히 전동화된 파워트레인을 탔을 때 회생제동이 잘 세팅되어 있지 못한 차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약간 꿀렁꿀렁 이질감이 크고 결국 멀미, 탑승자에게 불쾌한 감정으로 전달해집니다. 하지만 렉서스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개선한 티가 보여요. 지금과 같이 신나게 달리고 있다가 앞에 차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속도 맞춰야 되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알아서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을 합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워요. 네, 무언가 왕 걸리거나 아니면 움찔하는 게 아니라 야, 마치 이 모든 뭐 반자율주행 기능을 다 켜고 달리는 것처럼 앞차와의 간격을 아주 매끄럽게 파악하고 알아서 스무스하게 걸어주죠. 전기차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고속주행에서는 솔직히 브레이크 페달 쓸 일이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이브리드 차인데 말이죠. 네, 고속화 도로를 빠져나와서 이제는 신호등이 이제 반복되는 국도길로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EV 모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죠? 네, EV 모드 버튼이 2개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토 EV, 오토 하이브리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EV 홀드까지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터리를 꽉 가두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 EV 모드까지, 참고로 순수 EV 모드 50km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로 순수 전기로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 모드를 통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인다라는 점은 분명히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반자율주행 기능도 뭐 아낌없이 다 들어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차선 알맞게 잘 잡고 중앙 유지하면서 꽤 곡률이 큰 구간도 깔끔히 돌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차를 시승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참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요 화면 속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후진을 할 때 나타나는데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제공이 되어 심지어 바닥면까지 투명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든다. 그런데 후방 카메라의 화각이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만 보고 주차하면 살짝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꼭 이 육안으로 사이드미러 보면서 굳이 후방 카메라보다는 어라운드 뷰를 보면서 주차를 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릴게요. 이런 후방 카메라의 화각이라든지 이질감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렉서스 RX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어요. 네, 제가 앞쪽에 칭찬을 많이 늘어놨는데 가격표를 보는 순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9,7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1억 1,000만 원대까지 포지션이 되어져 있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450H 플러스의 경우 1억 85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디자인 개인의 영역이니까 살짝 제쳐두고 뭐 이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말을 하진 않을게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단연코 이 소재와 마감 퀄리티인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부분에 운전을 하면서 눈을 보면서 그리고 귀로 들으면서 이런 차의 구성, 만듦새, 이 짜임새를 보고 있으면 진짜 라이벌 SUV 눈에 안 들어와요. 네, 그 정도로 렉서스가 해내고 있는 정말 이 섬세한 마감과 소재와 퀄리티가 단연 마음에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마땅히 없습니다. 네, 선택지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이 파워트레인 효율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차 수입 중대형 SUV를 몰고 있는데 공인연비가 리터당 14km, 글쎄요, 엄청 때려 밟아도 지금 14.5km라고 나와 있고, 일반적인 뭐 타력주행 고속도로 이어나갔을 때는 뭐 17, 18km 그냥 찍힙니다. 네, 렉서스 신형 RX 큼직큼직하게 바뀐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한 이 실내외 디자인을 바탕으로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해도 아끼고 싶지 않은 이 엄청난 소재와 퀄리티, 아낌없는 기술들, 그 다음에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 차가 주는 즐거움,
알뜰함까지 모두 갖춘 수입 중대형 SUV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그리고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